네, 안녕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의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연금 박사와 볼매가 함께 나오는 날인데요. 네, 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센터필드 W의 이유경 과장님, 그리고 분당 WM 센터의 최혜란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셉은 친구야 같이 가자. 친구야 같이 가자. 네. 두 분이 동기시라면서요? 네, 저 네. 동기입니다. 네. 뭐 두 분이 친하잖아요. 친하죠. 네. 친한가요? 두 분이 얼마나 되신 거죠? 서로? 저희 네. 입사하고 입사- 지금 17년 차라서 17년 차. 네, 거의 네. 17년째.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네. 17년 동안 쭉 보셨잖아요. 네. 뭐 코스피가 이제 오늘은 잠깐 이제 하락하긴 하지만 이제 5,000피를 목전에 두고 있고 17년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남유럽 위기도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금융시장에서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간 사람이 강한 것이다. 그럼 어찌 됐건 두 분은 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17년 동안 희로애락을 같이 해서 두 분을 이렇게 서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먼저 안 친한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최혜란 사장님도 저도 보면은 이제 상품을 잘하는 사람이 꼭 영업을 잘할 것 같지만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영업을 잘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준비된 멘트인데. 이야. 미리 네. 알려주신 네,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 네. 그리고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잘할 것 같지만 네. 또 말을 아끼는 분들이 신뢰를 더 많이 얻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컨셉이었다. 말을 아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말 많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최혜란 연금 박사는? 네. 저는 사실 저희가 입사할 때만 해도 코스피 2,000도 안 되는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5,000을 바라보게 될 줄은 저희 정말 둘 다 상상을 못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영업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주식이나 상품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MBTI 많이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T가 되게 냉철한 심장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F가 더 이제 공감 능력 때문에 주식 투자에 더 적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주식도 사실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저희 둘 다 F 감성이기 때문에 F예요? 네, 이렇게 길게 살아남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논리네요. 네. F가 투자를 잘한다. 맞습니다. 네. 뭐예요? 저도 F입니다. 네. 이런. 어쩌면 다 F구나. 너무 잘하시네. T시죠? 네, 저는 T입니다. 네. T가 공격받는 세상.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최혜란 사장님 그러면 지난해부터 우리가 연금 박사로. 네. 근데 마음에 들어요, 연금 박사는? 연금 박사는 좋은 거죠. 아, 그래요? 박사는 좋은 건데 이제 네. 흔히 이제 영업점에 문의를 주실 때 이제 저희 분당에는 정말 그 능력이 좋으신 PB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12명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연금 박사만 꼭 찾아서 상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오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구나 네. PB 직함을 달고 계신 분들은 연금이든 뭐 랩이든 주식이든 모두 다 상담이 가능하고 저 못지않게 뭐 좋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이제 제가 좀 뭐 매체에도 나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사라는 닉네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겸손하기까지 하신 게. 겸손하면서도 약간 전략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좋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너도 나도 주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포머를 넘어서 초포머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연금은 어쨌든 상품이고 보수적이고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연금 상품이 잘 안 팔렸을 것 같은데 실제 어때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그 계절마다 좀 다른데요. 12월에 제가 영업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최혜란 차장님 저 올해에는 꼭 12월에 연금 가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이 엄청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1월에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깜빡하고 못했는데요. 이런 말을 많이 수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1월에도 강조를 하는 게 12월에 해야지, 11월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1월부터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연금 가입 안 하신 분들은 1월부터 그냥 자동이체 걸고
그냥 우리 증시에 이렇게 좀 몸을 담궈서 네. 지금 이렇게 5천 피를 보고 있는데 본인만 나 언제 투자하지 언제 시작하지 하지 마시고 소액씩 좀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야, 오늘 이 두 분을 이렇게 한 화면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본의 아니게 사람이라는 게 다 선택하게 돼요. 아, 나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싶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볼매 이유경 과장 말을 아끼면 안 됩니다. 계속 아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유경 과장은 사실 지난해부터 쭉 보면 시장에 그때 우선주도 가장 먼저 네. 되게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지금 맞습니다. 현대차 이유비 난리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표정 좀 얻은 거 보니까 약간 좀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때부터 이제 현대차 EUV도 그렇고 네. 현대차도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보유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보이면서 조금 일찍 매도를 했던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금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연금 문의가 더 많으신 게 기존에 연금이 있으신데도 또 추가로 새로운 연금을 가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 개인연금, 증권사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졌구나. 네. 많이들 알려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말 가서 한목에 그냥 불입을 해야지 하고 있다가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이 너무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1월부터 미리 분할해서 좀 매수를 해놓자, 연금을 좀 신경 써놓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연금을 계속 해왔던 분들은 두 분 중에 나한테 찾아오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 아니면 아니다. 연금 박사 찾아가라. 아니면 볼매 나한테 와라.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오늘 경제구도인가요? 경제구도가 아니고 그냥 시청자분한테 선택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냐면 연금을 오래 계속 투자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한테 오면 좀 낫습니다. 아니면 연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쟤한테 가는 게 나아요. 어떤 거가 좀 더 맞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동기고 뭐 이렇게 실력이나 이러면은 아마 좀 비슷할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보다 더 선배님들 뭐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딱 요번에 딱 한번 결정을 내드릴게요. 오. 네. 신분당선 근처에 계신 분은 네. 분당 더블링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신분당선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굳이 뭐 버스 타고 뭐 센터필드 가실 필요 있을까요? 그치. 네, 저도 여기 공감합니다.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예, 물론 이제 전화로도 뭐 상담도 가능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처리가 다 가능하시긴 한데 아무래도 연금 손님들은 주기적으로 관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지점에 꼭 가셔서 얼굴 네. 보면서 대면하면서 상담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좀 더 위치가 유리한 쪽으로 가시는 게 처음 거래하신다면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거래는 최혜란 차장한테 갔다가 나한테 볼면 볼수록 와라 뭐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약간 인트로는 이 정도 하죠. 자, 오늘 네. 오늘 자, 코스피 네. 5,000피에 거의 가까워졌어요. 지금 살짝 약보합이긴 한데 네. 두 분은 5,000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보면 반도체가 계속 더 갈 수 있느냐 그 얘기하고도 질문이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주가가 좀 빠른 기간 안에 급등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우리 이유경 과장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장님인데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반도체 혼자만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말씀하셨고 그리고 원전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인프라 종목도 전력 인프라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굵직한 테마성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조금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매도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5,000비 달성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만 이끌어왔고 한 4천 후반까지 반도체 힘으로 왔다면 네. 뭐 한 일주일 사이에 행태지만 자동차, 원전, 바이오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세라면 상향 평준화돼서 5,000피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볼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뭐 5,000P는 하나의 숫자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간사한 게 5,000P가 되면 이제 6,000P, 7,000P를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분 모시고서 뭐 굳이 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7년이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요. 5,000P 물론 2, 3년, 3, 4년 뒤엔 저도 앞에 숫자가 5, 6, 7, 8, 9로 가는 그곳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0P가 꽤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흔히 우리가 지지난해 지겹도록 들었던 박스피 즉 네. 4,500에서 5,500까지 1, 2년 지속될 수도 있잖아요. 경험을 빈자에서 한번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많이 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영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서요.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요? 네, 지금 5,000P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자.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뭐 4,000포인트를 이제 다가올 때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투자를 또 미루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면서 지금 어느덧 지금 4,700을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 5,000포인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달성할 수도 있을 걸로 보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차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은 있는데 지금 시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게 그 두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이 반도체들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 하이닉스 21일 날 발표가 있는데 물론 너무나도 이제 실적과 순이익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리고 네. FMC가 또 기준금리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이제 순이익이 증가율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1분기, 2분기까지는 이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으로 해서 5,000포인트는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두 분을 모셨냐면 최혜란 차장께서 이유경 과장 오래 봤잖아요. 그렇죠. 이유경 과장 사석에서 엄청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요. 근데 친구죠. 이렇게 네. 긴장하는 모습 옆에 보면 어때요? 저는 솔직히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네. 긴장을 많이 하는데 긴장한 게 별로 표가 안 난다고 정말 주변에서 긴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긴장 오늘-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오. 보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극 아이 성향이고요. 이렇게 네. 뭐 나서거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은 성향인데 오히려 여기 이유경 과장님은 네. 네,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정말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니, 날라다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오히려 더 귀엽게 느껴지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볼매의 매력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재밌는 친구입니다. 네, 참 보면 제가 방송 보면 차장님 네. 참 침착하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상담할 때는 참 침착하게 말을 잘하는데 방송에서 조금 아쉽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매라는 걸 붙여드렸잖아요. 네, 볼수록 감사합니다. 매수하고 싶은 얼굴인 것도 맞지만 실제 센터에 찾아가면 근데 그 센터가 아무나 네. 안 받으니까 아무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요? 열려 있고요. 근데 사전에 미리 예약만 주시면 네. 사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걱정스럽긴 한데 저희는 오히려 좀 홍보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뭔가 그 초고액 자산가 네. 센터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고 조금 이제 문의 얼마든지 편하게 문의 주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거기 바리스타 있잖아요. 네, 바리스타 분 그렇죠. 있습니다. 바리스타 배치됐잖아요. 네, 손님들이 서비스로.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요. 열로 한번 합시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열로 전화해서 내가 이유경 과장 센터필드에 있는데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네. 성별에 상관없이 한번 부킹해 주는 걸로. 네, 이유경 과장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네. 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미 여러 방송에서 많이 다뤄졌겠지만 CES 2026년 행사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발언은 이제 젠슨왕이 앞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자가 이제 이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적도 있고 네. 계속해서 이제 AI 수요 확대로 계속해서 반도체 칩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그거에 각 업계에서 해석을 잘 달리하고 있죠. 본인의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이고 그리고 앞서 현대차 말씀하셨죠.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그 아틀라스 로봇 관절쇼 영상 혹시 보셨어요? 봤죠? 네. 쿵푸 장풍 이렇게 쏘는 거. 네, 관절이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고 네. 저는 정말 신기하게 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그 박람회를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정말 기술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저는 그 현대차에서 또 다른 밸류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로봇 산업이나 AI 기업으로 재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요즘에 고객들이 많이 사는 네. 상품 중에 네. 현대차가 비중 있게 들어간 상품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지난 방송에서부터 네. 그 연금 포트폴리오로 현대차 그룹 ETF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현대자동차라는 그 기업에 대한 주가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약간 이 주가가 언제 움직일까 좀 질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연금에는 조금씩 담으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에 전화를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미리미리 이렇게 사두었더니 정말 행복한 고민 언제 매도해야 될까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걸 보고 저는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보니까 꾸준한 사람이 열매를 따먹는다고 지난 연말에는 솔직히 네. 지난 연말에는 배당주 컨셉으로 현대차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배당 성향 바뀌면 괜찮을 거다. 그러면서 말미에 근데 주가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CES에 탁 터지는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좀 무리한 정책을 네. 많이 펼쳤죠. 네. 그래서 우리 국장도 그 무리한 관세 정책 때문에 상당히 많이 출렁거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14일 예정일 거예요. 미국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판결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패소할 경우에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환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강하게 극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네. 이 패소할 경우에 이제 미국 망한다 이런 음. 말도 나오고 있을 만큼 실제로 패소한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오, 그 고민의 끝이 어느 정도 소고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 영향이 네. 컸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것도 관세가 낮춰준 영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환급이 될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현대차 그룹주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그 오늘 밤이죠? 아마 예정돼 있는 건 네. 현지가 14일이니까 이 대법원 판결 이슈에 따라서 네. 시장이 출렁이더라도 나 최애라는 작년부터 현대차를 밀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네. 요것도 하나 좀 여쭤볼까요? 저 뒤에 우리가 사실 광고판이긴 한데 저희 하나그룹, 특히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경사가 낮긴 한데 새로운 도약이잖아요. 네. 근데 발행엄 일반 시청자들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금리를 좀 더 주나 돈이 좀 묶여 있나 등등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매력적입니까 지금? 다 주식만 하는데? 근데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 광고에 보시면 그 정우성 씨가 이제 광고하는 게 있어요. 저희 회사 광고는 아니고 네. 다른 거래소 광고인데 어.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대기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는 광고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코멘트가 네. 돈을 더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멘트였거든요. 어. 네, 돈을 더 준다는데. 돈을 더 줘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좀 높은 거에 대한 비교였던 거죠. 음. 예. 근데 이제 발행엄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뭐 이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발행엄이라는 게 글씨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저희 증권사에서 상품 소개할 때 그 상품 위험 등급에 따라서 보통 소개를 드리거든요. 6등급 중에 5등급 낮은 위험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발행엄은 누가 발행을 하는 것이냐? 네. 제가 빨갛게 글씨를 표시했죠. 음. 자기 자본이 4조 이상인 신용도가 높은 회사, 즉 하나증권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이기 때문에 CMA 금리보다 이자를 더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돈을 더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네. 투자를 언제 해야 될지 이제 보고 계시는 대기성 자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거래하신 분들 모두 주식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분당 지역에 근무를 하다 보니 이제 분당 사시는 지역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정말 입출금 목적으로도 통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자를 더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같은 맥락인데요. CMA보다 금리를 더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발행어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럼 네. 이거는 그냥 수시로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고 금리는 그게 얼마나 더 주는 거예요? 지금 CMA 금리가 저희 하나증권 기준으로 2.05인데요. 네. 지금 발행어음 수시형이 2.2%입니다. 20bp. 네. 그래서 이자를 0.1이라도 더 드린다는 맥락에서 보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고, 네. 그리고 원금 손실 이슈나 이런 거에는 조금 이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대기자금이나 아니면 입출금 거래에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예금. 근데 이자를 좀 더 주는. 네, 그리고 돈을 언제나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네. 신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3%대 금리로 네. 예, 신규 드리겠습니다. 손님은 어떻게 하면 신규예요? 아직 하나증권의 거래 전인 네. 저희 쪽에 거래를 하지 않았던 손님들 네. 같은 경우 아니면 예전에 저희 계좌가 있었지만 한동안 거래를 쉬었던 분들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특판 금리 적용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좋은 관계가 있었지만 한 6개월 정도 떠났던 분들 다시 돌아오면 3% 해준다. 괜찮네요. 3%는. 지금 특판 금리가 최대 연 3.6%인데요. 3.6%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특판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야 돼요. 3.6%? 괜찮네. 발행어음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제 느낌일까요? 어떻게 봤어요? 볼매는 나 센터필드 지금 몇십억짜리 움직이는데 발행어음 이거 집중도 안 된다 뭐 그런 느낌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깜짝 놀라셨는데. 오히려 네. 사실 그 금리가 CMA나 RP보다 좀 높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엄청 많이 높다고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고액 자산가 분들한테는 이제 그 한 뭐 0.1에서 0.5 사이 이 정도 그리고 1% 정도라는 것이 엄청 크게 또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성 자금 그리고 네. 지금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고 좀 시장에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CMA에 놔두지만 이제 한동안 거래가 없는 분들은 발행어음을 제가 안내 드리니까 바로바로 휴대폰으로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금요가 크면 클수록 사실 이 10bp가 엄청나니까 오히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산가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자산가들한테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게 금이래요. 은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네. 거기 센터에 금은 얼마나 팔립니까? 근데 늘 금에 대해서 이제 금이 뭐 많이 올랐다, 은을 사야 되냐, 구리를 사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금을 살까요 말까요라기보다는 당연하게 금의 포트폴리오의 어느 정도의 비중은 금으로 실어가는 게 익숙해졌고 그리고 금 우리가 좀 익숙하게 거래했던 게 금연물 ETF잖아요. 네. 이제 금연물 ETF는 아무래도 좀 거래가 연금에서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도 이제 금을 거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KRX 금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비과세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금 거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 투자 이제 드디어 뭐 주구장창 금을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격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오르는데 관심 없는 분들은 진짜 안 보더라고.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탁탁 얘기를 해주면 한 번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금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계좌가 없는 사람이 금에 대한 시세 차익은 받고 싶은데 세금 내기 싫다라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까? 딱 하나입니까? 일단 이제 증권사 통해서 거래하시는 건 이제 한 가지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KRX 금 거래소. 거래하시는 거예요. 예, 금연물을 거래하시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물 인출을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근데 실물 인출을 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물 인출만 안 하신다고 하면 이제 그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만지지만 않으면 네. 금으로 만지지만 않으면
세금은 절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이제 증권사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네. 보통은 0.3% 이내로 조금 저렴한 편이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신 것 같아요. 0.3%. 그 금을 또 사서 막 그렇게 사고 팔고 자주 하진 않으시다 보니까 음. 해서 보유할 목적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금 KRS 금 시장으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느끼셨어요? 금이잖아요. 근데 앞에 연금이잖아. 네. 왠지 연금 박사가 할 말이 계속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거죠? 연금에서도 금 많이 사잖아요. 연금에서도 금 ETF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유경 과장님이 금 거래에 대해서 정말 쉽고 알기 쉽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요즘에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금이라는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인 자산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가 불안할 때 통화의 대체 수단으로 이제 금 투자를 많이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같이 시장이 아무래도 로테이션 돌고 있긴 하지만 5,000피를 보는 시장이라면 저는 오히려 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금도 꽤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제 시각이 좀 바뀌었다. 네. 볼매가 당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도 네. 이제 어쨌든 저도 주식 좋은 자산 그때그때마다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지금은 주식이 좋으니까 저도 주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을 한번 투자해보자 지금 싸니까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 고액 자산가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미 네. 10에서 15%는 무조건 금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금은 누군가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산 보호를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일정 뭐 조절할 수 있다면 10% 최저 10% 그리고 10에서 15%로 그 정도 비중을 유지하게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2026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짧게는 상반기, 길게는 2026년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계속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공급이 계속 부족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AI 시장이 추론 중심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연산 효율적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AI 서버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HBM 외에도 뭐 GDDR이나 아니면 커스텀 HBM 이런 것들 다양한 메모리 솔루션 쪽의 범위가 확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실적 컨센서스는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방산에 대해서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국 조선사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단순 회복을 넘어서 산업이익 창출 능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산 작년에 핫했던 방산도 마찬가지로 K방산은 납기 경쟁력이 확실히 해외 대비해서 빠르거든요. 그래서 해외 수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조선 방산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는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AI 버블론이 있긴 하지만 AI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을 돌리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제 병목 수혜로 최근 대형 산업 성장성이 최소 3년 이상은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6년에 전력망 수주까지 더해지면서 성장 속도가 계속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력기기나 AI 인프라 쪽에 관련한 펀드나 이런 것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잠깐 좀 주춤하고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전 여전히 제약 바이오를 조금 그래요? 포트폴리오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빠질 때 오히려 더 담아가고 있고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 추세로 갈 걸로 보고 있고 어제 CPI 발표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절대 제외시킬 수는 없고요. 지금 특히 신약 개발이나 이제 기술 수출 이벤트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해도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기기, 제약바이오를 보자. 네. 일단 제가 최혜란 차장 거 한번 들어보고 코멘트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내가 이건 빠졌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최혜란 차장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자료로 간단하게 준비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ETF 포트폴리오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자분들이나 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몇 프로 담을까요? 전체에서 어떤 거는 몇 프로고 이건 몇 프로고 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2026년부터는 좀 새롭게 ETF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포트에 어떻게 담으셔라라까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장표를 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비중 정도는 우선순위 위주로 하신 건가요? 순서가 우선순위 네. 순으로 비중이 다른 건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비중을 삼은 것은 아까 이제 그 편다성 아나운서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상반기와 하반기 주식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1월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제가 여기 출연하는 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제공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드백도 해드리면서 AS도 같이 해드리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그 AI 반도체를 내세운 거는 아무래도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톱으로 가지고 있는 ETF인데요. 네. 많이 올라서 약간의 쉬어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0% 비중을 가져왔고 제가 지난 방송부터 이제 계속 목 놓아 외쳤던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 ETF인데요. 이 소개를 해드릴 때도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가 고루 들어갔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조선해양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는 개별 종목 거래가 안 되는 게 큰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글로비스 같은 주가 좋은 종목을 내가 따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ETF를 활용하셔서 연금 계좌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말은 꼭 그런 거네요. 연금으로만 딱 봤을 때 네. 지금 현대차 밸류체인 날아가는데 네. 거기서 포모 느끼지 말고 네. 요거 사라. 그런 그렇죠. 거죠. 제가 연금 박사니까요. 어. 그리고 방산 상품도 가져오셨는데. 네. 방사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제로 이 기업의 모멘텀이나 이런 거를 보지 말고 이슈에 따라서 흐름 매매를 좀 해보셔라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제가 오늘 많이 언급드리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방산비를 50% 증액하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이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연금에서도 조선, 방산, 원전 모두 좋은 종목이지만 이슈가 있을 때 좀 같이 담아서 수혜를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연금으로 살려면 ETF 아니면 상품. 네. 그렇죠? 네. 개별 종목은 안 되고. 네. 제가 지난 연말에 계속 얘기했던 거. 이제는 5,000피를 꿈꾸면서 선진화 금융을 꿈꾸면서 이런 거 열어줘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얘기 막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공을 다시 볼미한테 한번 돌려볼게요. 그게 빠졌어요. 우주 로봇이. 아 우주항공. 네, 지금 저 세상은 너무 다 잘 가고 있는. 네, 세상은 다 우주하고 또 현대차도 모멘텀이 로봇이잖아요. 근데 이규경 차장이 바라보는 2026년에 우주 로봇이 빠져 있어서 뭐지? 라는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전 차장님이 네. 얘기하실 줄 아, 알고. 그러게요. 터치. 너무- 두 너무나 분 다 당연하기 우주 때문에. 로봇이 없네요. 네. 네. 그렇다면 뭐 이해했습니다. 자, 그 연금 박사 이거 몇 페이지죠? 이 시장 이슈 네 번째. 최근에 이제 국내 전용 ISA 계좌 있잖아요. 네. 네. 오셨으니까 사실 연말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 연말쯤 돼서 야, 절세 뭐였지 막 우왕좌왕. 네.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좀 편하게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은퇴했다라고 하면 어떤 계좌에서 뭐 가장 절세 효과 최고. 이제 사회초년생 어떤 계좌에 뭐 이게 가장 좋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니까 네. 물론 딱 하나를 찝는다는 게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 내리에 이런 바로미터가 좀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은퇴하시는 시니어들은 어느 계좌에서 뭐가 요즘 트렌드에 가장 좋고 사회초년생은 뭐가 좋고 그리고 뭐 돈이 많다 그러면 뭐 센터필드에 뭐 쿠션 쳐도 되고 등등 네. 어떨까요? 제가 이제 딱 결정을 해드리자면 은퇴하신 분들은 항상 물어보세요. IRP로 퇴직금을 받으시잖아요. 아, 그럼 퇴직금을 빨리 인출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투자를 막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은퇴하신 분들은 퇴직금을 IRP에서 최대한 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네. 세금 부분 짚어드렸었는데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실 때
20년 이상 받으시는 게 절세에서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IRP 받으면은 이제 세금을 이연시키거든요. 연금으로 받으면 30% 절세를 하는데요. 10년 이상 받으면 40%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노년층 그 은퇴 연령 되신 분들은 IRP 계좌에서 최대한 운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세금을 아끼고 운용에 더 효과적인 방법인 거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 네. 이제 최근에 나온 시장 이야기죠.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국내 전용 ISA 계좌를 이제 선보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아직 예정일 뿐이지 이제 계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내려온 건 없지만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그 가운데 부분에 청년 ISA 계좌인데요. 청년 ISA 가운데 있는 거 신설 네, 예정. 예. 네. 이 부분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중개형 ISA 계좌하고 연금 계좌의 그 소득공제 혜택을 좀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막 이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빨리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세금을 아끼고 환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을 좀 아끼고 그리고 열심히 근로하셨으니까 세금을 돌려받는 그 두 가지 혜택이 있는 청년 ISA 계좌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장단점은요. 청년 ISA 계좌는 말 그대로 국내 전용 시장에 맞게 나온 거기 때문에 국내 전용 그 펀드나 주식을 담아야 되는 거고 난 아무래도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그러신 분은 기존의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청년 ISA는 안 되고 네. 국내 주식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가 5,000표를 향하게 국내 네. 주식 투자로 자금을 몰아주는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고, 기존 중개 ISA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 정도 200만 원, 400만 원 네. 저 혜택이 있는 거고, 퇴직하신 분들은 IRP에 그냥 계속 세금 효과를 이연시켜서 있어라.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사회초년생이 요즘에 연봉이 7,500이구나.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그 정도 되는구나. 네.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네, 아니에요? 사회초년생들을 네, 제가 나 때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예요? 나 때 나오는 거예요? 나 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볼민한테 또 기회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저는 센터필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슈머리는 되고 있잖아요. 하나증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초대를 안 해줘. 한 번도 안 오셨나요? 네, 초대를 안 해줬잖아요. 아무도 초대를 안 해주니까 안 가죠. 다음 주에 초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거기는 뭔가 좀 다른가라고 해서 구성원들을 저희 3프로 밥보다 투자나에 좀 많이 저희가 선보이기도 한데 사람이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 밸런스인데 거기만의 뭐 상품이 있어요? 센터필드만 네, 그러니까 뭐 취급하는 상품이 사람이 있으시죠? 다른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센터필드만의 뭐 상품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그 고객의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뭔가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미국채를 많이 사셨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도 거액으로 크게 규모를 많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고액자산가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셨을 텐데 여기 좀 물려 있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파생 상품으로서 TRS라는 네. 거를 통해서 조금 어떤 유동화 상품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들어둘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1대1로 고객 상담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문의를 주시면 좋고 또 저희만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워낙 좋은 운용사의 이런 뭐 랩도 있고 하지만 저희 지점에 미국 주식 정말 잘하는 분들, 오늘 방송에 나오신 정혜석 차장님부터 해서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다른 지점 손님들도 거래를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만나기가 어려우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 센터에만 계시니까 센터 통해서 거래하실 수 있고 또 특판 상품 같은 게 나오는데 뭐 목표 달성형 상품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사모 상품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어가지고 이해했어요. 내점을 해주시면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거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와 보면 있다. 그렇죠? 일단 와봐라 일단 있다.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점 랩. 그러니까 맨파워로서 뭐 하나증권의 유수한 PB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센터필드에는 우리 정희석 차장부터 시작해서 전래훈 맞습니다. 뭐 네. 김세한도 있나? 그죠? 네. 김세한, 네네. 신찬호. 그러니까요. 아, 쟁쟁하네요. 그리고 이게 밤낮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강요한 건 아닌데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합니다. 원래 우린 퇴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되는 거 아닌가? 티. 요즘에 24시간 돌아간다 그래요. 네. 올해 6월부터인가? 이제 맞아요. 실시간이 7시부터. 7월부터. 네. 예.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저희는 괜찮은데 이제 네. 투자자분들이 좀 피로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긴 하거든요. 네. 네. 뭐 괜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그 훌륭한 라인업 중에 연금이 없네요. 연금은 제가 담당을 하고 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연금 박사님이 계셔서 제가 조금 주춤하고 네. 있습니다. 네, 친구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오늘 사실 장도 컨셉이 좀 바뀌나 마나 뭐 긴가 빈가 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지수는 계속 받쳐주니까 두 분을 모시고 어떤 컨셉으로 이런저런 얘기할까 뭐 사담이 많았다면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두 분은 이렇게 17년 동안 한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처음이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네. 어색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네,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는 더 네.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두 분이 워낙 서로가 안에 희로애락을 다 함께 했으니까 정말 솔직하게 서로를 평가해 주세요. 오프닝 영상 서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이유경 과장님 실제로 보면은 네. 정말 하나증권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직원분들 중에서 가장 예쁜 직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제작하신 분들이 안티가 있는지 아, 화면이 별로예요? 미모가 안 담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맞아요. 진짜 근데 미모가 안 여러분들 나겠습니다. 직접 네. 보면 달라요. 아, 근데 볼매. 네. 아마도 아직 이제- 발언권이 없어요. 아, 네. 미모가 다 담기지 않아서 조용하세요. 네. 정말 동기로서 안타깝고요. 아, 실제로 센터필드 오셔서 보시면 네. 아마 엄지를 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봐라. 센터필드 가라. 뭐 네. 그런 거죠. 아무튼 자, 이유경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금 박사라는데. 네, 저는 너무 저희 많은 인원들이 찍었는데 제일 재밌고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웃기지만 언니가 웃고 있지 않은 네.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한 모습이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생각보다 그 재밌긴 했어요. 멘트 느낌을 너무 잘 살리셔서 너무 잘 살렸어요. 네, 그렇죠. 연금아 이거를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서로 덕담한 걸로 그렇게 그리고 제 영상은 그게 예쁘게 안 찍혔다는 것이 아마 전문성을 더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송 다시 한번 여기로 전화하셔가지고요. 네, 그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자, 최혜란 차장과 이유경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